사실 이번 주제를 며칠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헬로윈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적잖게 당황하고 이 헬로윈 주제의 영상을 올려야 할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쪽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희생자들에 대한 영상은 아니었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잠시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명복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괴력난 신을 멀리하라.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약간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멀리하라는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지만 가까이 해봐야 좋을 것이 없는 사특한 것들이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걸 믿어 망령되게 살면서 혹세무민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죠. 동양과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귀신을 멀리하고자 하는 문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사가 미신과 권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역사라고 할 때 과거에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 특이할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꼭 귀신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믿음과 축제의 개념에서 발생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날, 정월대보름, 삼진날, 부처님 오신 날, 단오, 유두, 칠석, 백종, 추석, 중양절, 개천절, 동지, 섣달, 한식, 삼복 중에서 몇 가지나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이름들 중에서 그날에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전통 요리, 전통 사상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원고지 몇 장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놀이라고 한다면 풍물놀이, 강강술래, 사자노름, 고누, 널뛰기, 승경도, 윷놀이, 자치기, 제기차기, 주불놀이, 칠교놀이, 투호, 석전, 쌍욕 등에 대해서 아시거나 평소에 직접 하시며 노시나요?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시풍속, 전통놀이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죠? 자국민이 자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처럼 무관심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위 놀이나 축제, 행사 중에 하나라도 평소에 혹은 축제 때 하고 노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로윈이라는 외국의 귀신 쫓는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한국의 귀신 쫓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 한국에 귀신 쫓는 날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런 현상은 한국이 문화적 기근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국영방송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엄청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방송하지만 실상 자국민들조차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한 것일까요? 한국의 전통 문화 자체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화려한 것들을 지향하는 추세로 변한 것도 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화라는 명목과 이질적인 문화 유입으로 기본적으로 전통 문화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진행된 치명적인 6.25 전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 온 나라가 빈곤한 상황에서 문화나 전통 같은 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사치였죠. 그 와중에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미신타파 운동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이런 전통 문화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폄하돼 나갔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미국의 원조와 미군의 주둔, 무엇보다 초대 대통령이 미국 유학 개신교라는 이유로 미국 기독교 문화가 빠른 속도로 뻗어나가게 됐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를 유교 문화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개신교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 사상에 대해서도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산업화 시대에도 이런 전통 사상이 구시대적 관점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철저하게 정신 문명이 파괴된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2등을 뽑자면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꼽고 싶을 정도로 한국은 전통 문화와 민족의 근본이 되는 사상이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급기야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해괴망측하면서도 도발적인 책까지 나오게 이르렀죠. 한국인이 보기에 중국인들은 어떤가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중화 문명의 정신세계가 파괴되고 그 자리를 공산주의가 들어앉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정신문화가 빈약한 국가는 끊임없는 사상적 혼란과 대립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문명의 문화가 개입된다면 더욱 혼란이 가중되죠. 한반도가 그 예시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점점 정신문화가 사라지고 그 틈에 북쪽에서는 전체주의가, 남쪽에서는 자유주의가 들어서고 남쪽에서도 별 저항 없이 서양 문명인 개신교가 들어와 뿌리를 내려 서구 식민 지배를 겪지 않은 나라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신교가 주류 종교가 된 것. 아직도 좌우 이념 대립, 심지어 종북 세력들까지 판을 치는 등 정신 문명이 붕괴된 후유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정신적인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있어도 그 가치를 부정하게 만드는 식민 사대주의적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과거 그리스는 정말로 유럽 최고의 문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 문명이 흡수된 로마 제국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의 모든 문화는 인도로 들어가면서 힌두교로 흡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끊임없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배한 이민족의 문화 자체가 중국의 문화로 변질돼 결국 중국인이 되는 등 막강하고도 경이로운 문화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흡수당한 문명의 수준 문화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세계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 식민지를 지배할 때 미약한 문화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심어 동질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질화되면 생각이 비슷해지고 그만큼 그들의 논리가 잘 통하게 되고 잘 통하면 그만큼 다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종교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에는 절대 유일신이 존재하고 그 신을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협박은 문화력이 없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두렵고도 권위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일본도 한국의 창씨개명과 신토를 심고 천황을 숭배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했죠. 이렇게 정신문명을 파괴하고 식민화에 성공하면 동질성을 갖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벗어나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영국의 예가 가장 적절할 수 있는데 영국은 과거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이 연합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수백 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독립했으나 스코틀랜드는 독립 투표까지 했지만 결국 문화적 동질성과 이익 등에 의해 부결되었습니다. 웨일즈는 아예 독립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 중국도 과거 중국을 지배했던 혹은 중국에 살았던 흉노, 오환, 선비, 돌궐, 거란, 여진 등의 종족은 형체도 찾기 힘들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미 자국 문화를 잃어버려 별로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국인인 채로 살고 싶어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선진 문물의 수입. 둘째는 원치 않았지만 식민 지배에 의한 강제로 외국 문화 도입에 의한 자국 문화의 파괴. 셋째는 본래 빈약한 문화 때문에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 없이 남의 나라 문화를 흠모하는 것.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시대별로 다 겪었고 지금은 남은 정신문화가 없는 문화적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문화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입까지 해다 쓰고 있는 실정이죠. K-팝과 한류 드라마가 세계를 휩쓰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K-팝 시스템과 화장하는 스타일 등은 일본에서 도입하고 팝이라는 문화 시장은 미국에서 들여온 건데 거기서 1등 했다고 그게 한국 문화가 되나요? 이건 마치 삼성이 세계 1등이라고 반도체가 한국 문화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요? 롯데리아가 세계 1등 하면 패스트푸드가 한국 문화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처음에는 헬로윈을 들여오고 노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발렌타인, 화이트, 빼빼로, 삼겹살, 빵빵 등 툭하면 무슨 데이를 만드는 저질스러운 종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특이 왜 생겼냐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에는 한국 문화를 왜 외면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 문화가 단조롭고 건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단절되어 계승 발전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민족적 비극이 너무나 연속적으로 발생해 전통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라에서조차 그 전통을 유지 발전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전통이 좋은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좋은 전통도 있고 악습도 있죠. 하지만 한국에는 좋은 전통도 사람들의 관심 바뀝니다. 다른 나라들도 전통을 모두 다 태초부터 지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현대화하고 발전 확장시키고 즐겁게 만들어 가죠. 헬로윈도 마찬가지였다는 건 굳이 여기서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앞에 열거한 것 뿐이냐? 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명절도 명절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격화되고 있죠. 이 와중에 남의 나라 명절을 수입해서 노는 걸 보면 그냥 인스타에 올리려고 혹은 노는데 환장해서 발생한 일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문화의 역류 현상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자유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세계화와 지구촌화되고 있고 노는 문화는 빨리 퍼지기 때문이죠. 화투가 한국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놀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언제부터 한국인들이 이렇게 노는데 미쳐있는 나라가 된 것일까요? 얼마 전 한강공원 불꽃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전망 좋은 테라스가 시간당 몇십만 원에 거래된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온 나라 사람들이 미친 것 마냥 축제를 벌이며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결국에는 남의 나라 명절까지 그것도 실제 31일도 아닌 날에 하는 것. 온 나라가 왜 쓸데없이 돈을 축내며 축제를 벌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본 원인은 역시 빈곤한 문화에서 나오는 정신적 기아 상태 때문 아닐까요? 그런 기아적 정신 상태 속에서 최근 유행하는 SNS가 사람들의 삶을 올릴 걸 만들어야 한다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벌어서 낭비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실 건가요? 이런 문화는 나라를 결국 망국으로 몰고 갑니다. 더욱이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하고 남이 가지면 나도 갖고 있어야 하고 남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되고 남이 살면 나도 강남에 살아야 하는 한국의 종특까지 사람들은 생산성 없는 일과 제품에 시간을 소비하고 그걸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거의 이바지하지 않으며 자금은 유용한 곳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태 속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SNS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올리고 집에서는 컵라면을 끼니로 때우는 사람들을 빗댄 말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국가에 손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국민성 자체가 성실근면하지 못하면 나라는 결국 기울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명한 이치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 국가에 봉사하려고 사냐? 라고 분명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세금과 지원도 축소해야죠.
젊고 힘 있을 때는 자기가 펑펑 아무렇지 않게 쓰다가 늙게 돼서 돈이 없어도 지원해주게 돼 있는 현 제도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건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미성숙, 문화적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의 우월성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몇 년 안에 헬로윈은 한국 문화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투니버스나 디즈니에서 해주는 헬로윈 특집 만화를 보고 자란 애들이 유통업체들의 상술에 놀아나 만들어진 무슨 데이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에는 언론의 보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축제를 벌이다가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들의 행사가 취소되고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등 국가와 사회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남들한테까지 슬퍼하라고 강요하는 것, 마치 온 나라가 슬퍼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입니까? 그리고 언론 재난보도 준칙에 따르면 이런 식의 사람들의 극단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 세밀하고 노골적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연일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다, 어떻게 어떤 원리로 압사당해 죽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등의 자극적인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 권리는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 무엇 때문에 어디서 몇 명이 사망했다를 알리면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자극적인 보도에 놀아나는 언론과 그 언론에 먹이를 주는 국민들의 행태를 저희 세상을 구하는 경제학 채널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헬로윈데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개인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과정이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노골적인 비난의 말도 있었지만 영상 제작 중에 사고가 발생해 많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수정하고 고치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국민의 목숨은 정상적인 문명 국가라면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죠. 모쪼록 이번 희생자들을 끝으로 앞으로는 이런 안타깝고 무질서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정신적 유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